주식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었죠. 제가 시가는 낮게 시작하지만 일단은 반전하는 모습. 그러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형태상 양선 모습이긴 하지만 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0.86% 하락해서 50포인트 내렸어요. 그렇지만 시가는 그 약세는 벗어났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의 그 대단한 약세를 용납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한 4,500, 4,600억, 기관도 한 7,000억 정도 매도했지만 매수 기반도 꾸준하게 좋았어요. 올라갈 때는요,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이제 물량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총알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총알이 딱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올라갈 때 잘 버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현금화를 잘 시킨다. 요즘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미국 이란의 이제 그 종전 소식, 종전 협상 결렬 소식, 종전 소식이 아니라 중간에 말을 빼먹으니까 말이 이상해지네요. 종전 협상 결렬 소식 속에서 장중에 뭐 왕창 내려갔었죠. 그러나 만회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이 만회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안 끝나요. 그것도 무슨 뭐 물건 사는 협상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나간 협상입니다. 전쟁의 협상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간 협상은 협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뭐 한 번에 협상이 안 됐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안 될 거를.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UFC 보러 간 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그 양반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기대를 크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물론 300명을 보냈으니까 잘해보자 하는 것은 맞아요. 지들이 더 급한 거지.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통령이 갔잖아요. 그만큼 정성은 들인 게 맞아요.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보여준 거지, 이란한테. 야, 우리 부통령까지 와서 니들하고 부딪히니까 좀 해줘.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 협상은 미국이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300명 대 70명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부통령 와가지고서 난리 쳤는데 안 되잖아요. 이건 예상을 했던 수준이라 반정을 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망이 오는 게 더 위험해요. 지금은 나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거지만 아주 좋아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안 되면 그게 더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속 회담 기간입니다. 뭐 물론 북해산 프레트웨어라든가 텍사스산 중진류라든가 5월달, 6월달 선물이 보니까 뭐 100달러 다 넘어갔어요. 그거야 뭐 기본이죠. 뭐 전쟁 끝나면 뭐 내려가나요? 천만의 말씀. 안 내려갑니다. 잘. 자, 일단 지금 뭐 CPI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내려가라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볼 때 주가의 흐름은 개선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 박스권 유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이죠. 박스권이에요. 지금이 꼭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있는 건 맞아요.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게 맞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 갭을 띄웠잖아요. 이 갭을 띄운 데가 저점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푹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영끌 해가지고서 신용 물량 잔뜩 들어왔는데 망하라고요? 그렇게는 안 될 거란 얘기죠. 자, 이러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뭐 57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은 세계 뭐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영업이익이에요. 뭐 물론 그 하이닉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제한적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과 형태상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유추 해석을 해서 보면 현재인 나스닥 선물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S&P 500이 0.6 정도, 그 다음에 이미니 나스닥 100이 0.6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냥 그 보합권으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어차피 지금 뭐 약세인 거는 선물이고 실질적으로 본장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란과 자기네들 미국과의 협상이 안 될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물량이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붙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8일 연속인가 7일 연속해서 올라갔잖아요.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 AI로 지금 현재 대변되는 현재의 시장이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이란과의 문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이 모양이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한 강보합 정도로 끝날 것이고 금일 시장의 흐름 자체로 양선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시가는 조금 오늘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게 시작을 해서 반전하다가 대신에 내일은 오늘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물량을 사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타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시가물의 매수 이후 장중 매도는 단타가 나온다. 한 2번 정도.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또 2번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어떨 것 같으냐면 내일은 시가무렵의 강보합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물량 많고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어떻게 본다면 W자형 모습 그런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위아래의 진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 악재와 호재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노출돼 있어요. 이란과 미국과는 붙었고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휴전 기간이고 지금 상태에서 WTI는 $100 다 넘어섰고 그렇죠. 뭐 그럼 뭐 악재는 다 나와 있는 상태지 노출됐죠. 그러니 진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 놀랄 일이 있어야 진폭이 커지죠. 놀랄 일이 없는데 그 뭐 지금 보면은 뭐 요즘에는 그것만 봐도 조금 느낌이 와요. 저 그 뭐야 코인 있죠 코인. 비트코인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 비트코인 움직임이 근데 주식시장보다 약해요. 아무튼 뭐 시장은 일단은 오늘과는 약간 틀리게 강보합 정도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물량 맞고 일단 하방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시가 무렵에서 반등하게 되면 한번 때릴 수 있죠. 그렇죠. 시가 무렵에서 만약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약보합에서 끝나면 시가에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가 무렵은 강보합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일단 추격 매수는 금물이고 눌림목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때 팔고 현금화 전략. 그리고 끝에 가서는 아마 12시 넘어가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 한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사고 팔고 한번 사고 뭐 요 정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단기는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내일 매수할까 하는 것인데 내일 매수가 조금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유리하진 않는데 종목별로는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어느 때에 사도 그렇게까지 크게 뭐 지금 보면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57조 원 나왔잖아요. 57조 원. 그게 뭐 애들 이름도 아니고 500조는 안 되잖아요. 500조. 오늘 뭐 2점 몇 프로 내려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인가요? 뭐 내려갔어요. 양서는 상태에서 올라갔죠.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나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는 가능하다. 왜? 어차피 뭐 저점이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모양이 좋아요. 삼성전자보다. 왜냐하면 지금 잠정이 영업이익을 발표를 이 안에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목표 주가는 그렇게 전 높게 잡고 싶지는 않아요. 뭐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가면 140? 그럼 높은가? 아무튼 뭐 이 정도 수준에 나올 것 같은데 사는 시점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기 종목군들이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찌됐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는 타이밍으로는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번 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반부에는 조금 약세일 수 있지만 후반부, 주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회복해서 6,000포인트에 따라서는 도전을 하고 나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저점에서 매수는 중기적 관점에서도 한번 일주일 정도 투자하는 중기적 관점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종목별로는 일단 기술주들이 먼저 보이죠. 지금 화면에 나가죠. 하이닉스 반도체,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오늘 뭐 많이 오른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로닉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더 잘 가.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한솔 아이온스. 한솔 아이온스도 최근에 이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 쪽에 요거는 ASML이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하니까 연관된 SNS텍과 동진세미케 갈렸어요. 예전에 SNS텍이 더 잘 갔는데 오늘 보니까 SNS텍은 3.36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렸죠. 그 지금 방송하는 지금 그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시장인데 더 내려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SN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릴 만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SNS택이 내립니다. 그건 뭐 지금 마지막에 움직임이 이제 불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SNS택이 내리는데 오늘 2.5%도 내렸거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단단해요. 동진세미캠은 그나마도 바닥이 단단해서 오늘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내일도 반전 가능성,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두 회사 다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요. 특히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은 5일선에 딱 붙어 있고 뭐 어차피 SNS텍은 이격률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엑시콘, 네오셈 같은 이러한 지금 보면은 이런 지금 이제는 장비 업체 같은 경우 그렇죠. 엑시콘,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그 샌디스크와 같은 이런 지금 보면은 저장 장식 쪽 업체 이름도 잊어먹었네. 아무튼 이런 쪽에 그 관련된 업체들 이런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은 그 지금 하나비전 그다음에 이제 HBM4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하는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펨트론 그다음에 프로텍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HBM4의 후공정 장비 업체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TLB도 마찬가지입니다. TLB 어저께 많이 내렸다가 오늘 올라가죠. 유무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돈 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운영자금 쓰는 게 아니라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들 봐요. 제가 봐도 긍정적이긴 한데 어찌됐건 증자 있는지 근데 무상증자 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프로텍이라든가 코세스는 뺄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코세스는 빼고 프로텍, 펨트론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이 세트레가이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같이 이제 지금 요번에 우주항공 ETF 이제 그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쪽에서는 YNT 빼먹었네요. 이게 지금 그 애프터마켓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빼먹었어요. MD바이스나 YMT 같은 거. 아까 요거 지금 보면은 엑시콘과 네오셈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종목도 지금 이제는
그 애프터마켓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또 잘 가더라고요. 작은 게. 이런 것들이 실적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저장장치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오셈이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좀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비기술주 쪽에서는 지금 비기술 쪽에서는 기술 쪽에서 빼먹은 게 있네. RFHIC. 그렇죠.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과 연관된 종목이면서 우주항공과 연관된 그런 종목입니다. 꾸준히 지금 수요가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기술주 쪽에서는 S&T 에너지와 삼성 E&A입니다. 오늘 삼성 E&A가 4%가 내렸는데 여기 조정할 때 이게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1분기에 중동 수주가 한 건도 없다 그랬거든요. 건설주들. 건설주가 사실 올라온 건 무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동에 지금 현재는 다시금 회복하는 게 뭐 나오게 되면 그림이 그러면 제일 가까이 가는 게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가 삼성 E&A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보면은 S&T 에너지. S&T 에너지는 물건이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매출액과 이익률이 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의 시가총액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S&T 한번 잠깐 볼까요? 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오늘 차트 모습도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 이제 기업 관련해서요. 밑에 재무 상태 한번 보세요. 매출액 쭉쭉쭉 늘죠? 영업이익 쭉쭉쭉 늘죠? 이게 지금 보면 2026년 추정이 6,300억 매출액에 1,200억의 영업이익이에요. 물론 이게 중동 영향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미국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미국 진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비기술주 쪽, 이거 지금 비기술주 쪽이 아니라 이것도 기술주인데 바이오 쪽에서 놓고 본다면 한 종목 있죠. 이거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저는 숫자 나오는 종목 좋아합니다. 좀 무거워도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 숫자 나오는 종목 좋아하거든요.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 오늘 55,100원인데 오스코텍이 옆으로 플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박스권 상태에서. 근데 이제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 몇 안 되는 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적 부분의 성장세도 상당합니다. 그 올해 예상이 한 8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작년에도 한 900억 했고요. 매출액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 쪽에서 놓고 본다면 기술 수출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냥 서 있었는데 수급이 바뀌었어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잡히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의 주가의 흐름이 이동평균선 밀집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뚫었어요. 일단 저항선을 딱 뚫었죠.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볍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상승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밀집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이동평균선들과 주가의 이격률이 확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해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는 관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물량을 잡아당기죠.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계 밟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초입이에요. 오스코텍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E&A, S&T 에너지, 그 다음에 기술주들 전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선별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지금은 종목별로는 제가 따로 다 말씀을 드렸고, 내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것까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크게 밀리지 않는 양상 속에서 오늘과는 다른 약간 강보합에서 시작해서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진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아마 큰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되는 것 종목군들이 대부분 좋은 종목이거든요. TSMC라든가 ASML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기 투자, 뭐 며칠 정도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기술주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크게는 안 물리시죠. 이럴 때는 절대로 빨리 움직이시면 절대 우리 시니어분들 안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